안녕하십니까. 군전문 행정사협회 이재함 21 이상민 행정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전후방 각지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경찰, 소방, 해경, 사회복무 여러분, 심각한 코로나19 상태에서 의료 첨단에서 솔선수범하시는 의료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은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장교, 부사관, 병사와 관련된 징계 대응 핵심 정리를 드리겠는데 대응에 대한 핵심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관장교분, 그 다음에 부사관분, 징계와 징계 항고를 통해서 징계 혐의 없음의 최종 결정을 받으신 사례를 바탕으로 영상을 드리겠습니다. 부재로 유죄 추정, 무죄 추정으로 조사해 주세요. 제발 조사도 강요하지 말라 달라는 부재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화면에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군인의 징계 항고, 조사부터 똑바로 해야 되고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조사를 해야지 유죄 강요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분에 관계없이 군인의 징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많은 상담도 있고 그 다음에 댓글도 있고 그리고 실무적으로 도움드렸던 사례 중에서 일단은 징계 조사도 마찬가지로 대리인을 선임하신 것이 가장 좋지만 나홀로 이렇게 조사를 받으실 때는 반드시 조사 전에 혐의 사실이 어떤 건지 미리 확인을 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수기로 작성해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사관이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군사경찰에서 조사하실 수도 있고 감찰에서 조사하고 인사처에서 조사할 수도 있고 법무부에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의 목적은 단 하나라는 거, 징계 혐의 사실이 정말 사실인지 부풀려졌는지 아니면 과한지 과장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시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타인의 진술 또는 투서 등으로 인해서 들어온 징계 혐의 사실은 거의 사실로 보시고 조사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응하시려면 조사를 받으러 가시기 전에 혐의 사실이 뭔지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본인 진술서를 미리 작성해 가시는 것, 요거를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또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행하지 않은 사실 그리고 특정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 기타 특정할 수 없는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증인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당일날 조사가 끝나지 않고 당일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참고인 조사를 또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자신에게 유리한 분들을 미리 정해 두시고 조사를 하면서 내가 그 상황에서 잘못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이분입니다. 이분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정상적으로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데 조사 시에 제가 꽁트 아닌 꽁트를 드리겠습니다. 다 확인했어. 빨리 네가 잘못한 거 써. 이것밖에 안 돼? 너 똑바로 안 쓰면 징계가 아니라 형사로 넘긴다? 이런 기타 등등의 행위가 지금도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부사관 3명의 징계 항고 사건을 진행을 했는데 동일 사건이고 2분은 항고를 진행을 하셨는데 1분은 항고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최초 조사를 하셨던 분께서 문자, 전화 등을 통해서 너 항고하면 더 큰 벌을 줄 거야.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항고한다고 해서 더 큰 처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외적으로 성 관련된 사건이나 정말 큰 사건들은 징계 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항고를 했을 때 또는 상급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불이익을 주는 언행이나 암묵적으로 강요를 했다고 하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고 조사관을 바꿔달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상급기관에다가 이 사건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상대방의 진술로만 징계 혐의자가 되었다면 이럴 때 정말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상대방이 힘들거나 이런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투서도 할 수 있고 신고도 할 수 있고 징계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 혐의자는 그 상대방이 누군지 모릅니다. 다만 혐의 사실이 무엇인지만 확인이 되고 조사를 받은 다음에 징계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왕왕 발생합니다. 아직 예를 들어드리진 않았지만 상대방의 진술한 내용을 반대로 증언해 주실 수 있는 증인들을 많이 만드시면 그 진술의 이유가 없다는 내용으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진술은 신고하신 분의 진술이 신뢰가 떨어진다 아니면 사실과 다르다 라는 이유로 징계 혐의자에서 징계 무혐의로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녹음된 내용이 있으면 녹음된 내용, 사진 촬영한 내용이 있으면 사진 촬영한 내용, 위명서 출입한 내용이 있으면 출입한 내용, 그리고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간부 병사들이 있었다면 그분들로 하여금 내 주장이 훨씬 더 신뢰가 갈 수 있다고 하는 조사의 자세를 꼭 견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잘못을 했으나 과장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잘못을 한 것이 사실인데 내가 잘못한 사실보다 더 크게 횟수도 늘려져 있고 시간도 늘려져 있고 그리고 내가 행한 행위보다 더 큰 징계 양정 기준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하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은 제가 사실 확인원을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입증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소명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사를 마치셔야지 그나마 바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입증할 수 있는, 소명할 수 있는 시간들을 더 부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명심하셔서 조사관에 내가 행하지 않은 언행, 행위 이런 것들이 과장된다고 한다면 꼭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징계 조사의 시간을 더 늘리셔서 충분한 소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최근 사례, 지난주에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경고장은 2020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징계 혐의 사실이 과하지 않을 경우에 군대 생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징계가 아닌 그래도 경고 정도로서 조치해서 앞으로의 군대 생활을 더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도움드렸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계급은 중령님이시고요. 네. 그리고 한 부대의 지휘관님이셨습니다. 정말로 원치 않는 사실로 인해서 징계 혐의 사실을 확인하셨고 그 징계 건의를 한 인원들이 직속 부하였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3-4명이 단체로 지휘관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다는 진술을 함으로써 이 대대장님은 정말로 군대 생활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기로에 쓴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증인, 진술을 또 확보하였고 또 대대장님께서 여태까지 근무하셨던 성과
그리고 표창 상훈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서면을 준비하고 징계 조사를 받고 그리고 나서 징계심사위원회가 열렸지만 징계는 양정 기준에 의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경고로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아래 파란 줄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시다시피 대대장님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부대를 지휘하셨겠습니까? 이것도 1등 저것도 1등, 부대 관리도 1등. 그리고 그 일부 소수의 인원 말고 나머지 인원들, 나머지 부대원들께서 처벌을 불안한다. 우리 대대장님은 그럴 뿐이 아니다. 우리 대대장님은 설선서범하시고 정말로 부하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줬다. 하지만 대대장님도 소수의 인원이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 때문에 불편한 점을 느꼈다고 한 사실을 인지하시고 개선하겠다. 그리고 규정과 법령을 철저히 지키겠다. 반성하겠다는 다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인 징계 처분을 받지 않으시고 경고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끝나기는 지난주에 종료된 사건입니다. 결국 항고까지 가서 견책 처분이 항고 이유 있으므로 원징계 처분이 취소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최초 의뢰하셨을 때는 징계 혐의 사실이 3가지였습니다. 복종 의무 위반, 그 다음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그리고 성 관련된 규정 위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최초에 징계 의뢰하셨을 때 징계위원회 출석하라는 내용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조사는 벌써 끝났습니다. 하지만 징계조사 시에 성 관련된 내용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심사 때 이 성 관련된 내용은 아예 혐의 사실에서 배제시켜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해당 부대 법무참모님께서도 절차상 하자, 그리고 조사가 간에 이루어졌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하자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일단 그 성 관련된 내용은 혐의가 없는 걸로 해서 징계 시작부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이 부분도 반대되는 내용으로 적극 소명을 해서 그 부분도 혐의 없는 걸로 해서 2가지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휘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 때문에 복종 의무 위반으로 해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너무너무 억울해 하셨고, 그리고 당시에 지휘관께서 지시하신 내용과 통화 내용, 문자 카톡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소명을 했음에도 인정해주지 않은 징계심사위원회에 불복하여서 다시 저와 함께 항고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12월 달에 징계 처분받은 견책이 2021년도 7월 중순에 최종적으로 입증이 돼서 복종 의무 위반 기타 지시 불이행도 징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원징계 처분 취소를 받게 되어서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소명, 입증, 증인 이렇게 명확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제시를 하였고, 징계조사관에 불합리했던 내용, 징계심사관에 입증을 했던 자료를 인정하지 않은 내용까지 다 정리하여서 소명을 한 결과 약 8개월 만에 이렇게 다툼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징계 처분이 취소 안 되고 그냥 1단계 감경, 2단계 감경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징계를 받으신 분들은 꼭 어떤 이유가 됐든 항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징계가 되면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대상자가 되고 또 전역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원치 않은 전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고를 해서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낮춰진다면 현부심까지 가는 안 좋은 일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요 화면을 잘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군전문 행정사협회 이지아미 21 모든 소속 행정사님들께서는 군인 징계 대리인으로서 적극 소명과 함께 명예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요 대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전국 각 지역에 있는 모든 부대에 직접 출석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군전문 행정사협회 행정사님들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징계와 관련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좋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